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그런 먹방이 훨씬 많은 나트륨과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먹방이나 쿡방이 하나의 쇼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습관을 갖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레시피를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너쇼 TV 좌담의 사회를 맡은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이자 푸드라이터 정재훈입니다. 먼저 마이너쇼의 뜻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쇼라는 말은 마이너스 나트륨 슈가를 줄인 말로요. 우리가 나트륨하고 당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트륨과 당을 더 적게 먹을 수 있을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들을 먼저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키친 대표 신여섭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도학습 영양사 서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레시피 작가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식품정보 대표 천하근입니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들 평상시에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보신다면 주로 어떤 걸 보시는지? 제가 이제 집에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함께 이제는 보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할 때 좀 참고하려고 보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식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학적인 유튜브를 좀 보는 편입니다. 네, 역시 학구적이십니다. 저는 요리나 운동 영상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요. 도서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다양한 채널들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님들답게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을 보시네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적당량만 먹는 그런 먹방도 생기긴 생겼지만요. 사실 먹방하면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그런 먹방이 주류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는 청소년의 식생활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먹방도 보시나요? 저는 먹방, 쿡방을 가끔씩 보는 편인데요. 요즘 트렌드 음식이 뭔지 궁금할 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먹방에 나오시는 분들이 공중파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걸 보니까 많이들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양의 음식을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자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좀 편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먹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 그러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무게 재가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려진 양만큼 남들 먹는 만큼 먹는 경향이 있는데 자꾸 그 기준이 파괴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종종 보는 편인데요. 대리만족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먹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과하게 먹거나 뭐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껄끄럽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 쿡방은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많은 셰프님들이 어떤 요리들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먹방은 확실히 좀 과도한 면이 좀 있어서 저도 좀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먹방, 쿡방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먹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유튜브에 가서 조회수를 보면 먹방, 쿡방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지금 저희 영상보다 조회수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방, 쿡방을 보고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먹방하고 쿡방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먹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 음식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밥을 같이 먹는 문화 속에서 함께라는 정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어도 먹방, 쿡방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그 대리만족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뇌 속에 작은 난장이처럼 의식기관이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기관은 없거든요. 거의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원숭이에서는 실제 발견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때 일어나는 뇌 부위가 있잖아요.
다른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때 일어나는 부위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게 공포감이 젖어드는 게 자기 심장이 뛰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공포감이 드는 거지 장면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드라마에 빠져들 때도 사실은 자기가 주인공처럼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좋은 쪽으로는 뭐 공감, 공유 능력, 이미지 트레인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먹방도 자기 대리만족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뭔가를 우리가 보면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방이나 쿡방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는 어떤 우리가 본능도 조절이 되잖아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자기 제어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성숙해야 되는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2020년에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김혜경 교수 팀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의 한 달 먹방, 쿡방 시청 시간이 무려 12시간에 달하는 걸로 밝혀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쿡방보다 먹방을 2배 가까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먹방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적 만족이라고 해요.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거나 아까 최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대부분 혼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나 돈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욕구의 대체로 삼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엔 음식 갈막에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게요. 이 먹방이나 쿡방에 나오는 음식을 보면 대부분 치킨, 곱창, 마라탕, 떡볶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기름진 배달 음식 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유튜브들은 그런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또 디저트를 먹습니다. 근데 디저트 먹는 양이 엄청나요. 거의 뭐 식사하고 버금가는 그런 양을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사실 하루 먹어야 되는 나트륨하고 당의 양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먹게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이에요. 소금으로 치면 한 5g 정도가 되거든요. 당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가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첨가당은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할 때 50g 이내에서 섭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치킨 한 마리를 먹고 탄산음료수 500ml 하나를 먹게 되면 그 권고 기준을 훨씬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먹방 같은 경우에는 5인분, 10인분 굉장히 많은 양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나트륨과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트륨하고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계속해서 많이 먹는 생활이 반복이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실 먹방, 쿡방을 많이 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야식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 아침을 거르고 야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 식사 패턴을 좀 불규칙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불규칙적인 식사 패턴은 우리 몸의 대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체중 관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야식으로 이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과다한 에너지 섭취로 비만을 발생시키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비만은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여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요. 또 비만은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증 등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극적인 음식은 좀 줄이고 또 이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은 더 많이 먹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에 유익한 음식, 뭐 채소, 잡곡류 이런 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채소나 잡곡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맛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에는, 잡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성분이 있는데 애들이 쓴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친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옛날 같은 경우는 먹을 건 부족했고 배는 고팠고 같이 음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음식을 조금씩 먹어볼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는 맛없었지만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아예 그런 걸 안 먹어봤으니 저건 먹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쓴맛에 민감할 때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뭔가 이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집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먹방 쿡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책 또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라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먹방이나 쿡방이 하나의 쇼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또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재료가 이만큼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맛을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함께 영상을 보면서 건강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각 교육도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 식재료와 그 맛에 대한 기본 정보, 또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와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입맛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식이 바탕이 되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 말하는 것은 양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하루에 평균 1.5에서 1.7kg 정도 먹는다 그러는데 1년 치면은 600kg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먹는 양이 사실은 30% 이상 과량을 먹고 있는 겁니다. 30%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1년에 180kg 이상 많이 먹는 거죠. 동물 실험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먹고 한 다음에 양을 줄여보면 30% 정도 적게 먹었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뭐 실제로 살을 빼내려고 그러면요 50%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0kg를 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과식하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식을 부추기는 습관을 줄이고 자기 스스로가 딱 배고프지 않은 수준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식사까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당도 적게 먹고 나트륨도 적게 먹는 거라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습관을 갖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요리사들도 이 쿡방을 할 때 좀 이제 소금을 조금 덜 넣고 설탕을 조금 덜 넣고 하는 좀 건강한 레시피를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건강한 먹거리와 식생활 및 식습관에 대한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서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 또 식생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먹방, 쿡방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식품하고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